아이폰에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쪽에서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의 고된 리뷰 제2의 뷰튜브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오씨 다 날아가는데 자 이겁니다. 현재 재고가 들어오는 그대로 착살나게 팔리고 있다는 제품이죠. 소니의 WF-1000MX4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한 지가 거의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 사용을 제가 해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폰을 제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아이폰에서도 호환이 잘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지속 아이폰에서 사용하고 싶어서 아이폰에서 계속 사용을 해봤어요. 이 제품이 사실 가장 유명했던 이유는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LDAC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죠. 아쉽게도 아이폰에서는 LDAC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과연 이 제품 아이폰에서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호환성은 또 어떨까요?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 제품 아이폰에서 사용해도 됩니다. 정신승리 아니냐고요? 맞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안 돼. 물론 호환성에 있어서 아이폰에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쪽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정신승리 5가지 이유 그리고 개선했으면 하는 점 5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뷰 귀합니다. 네, 제 정신승리 이유 첫 번째, 자, 무손실 음원 지원 한계입니다. 자, 안드로이드라도 이 소니 제품 구매하고 LDAC으로 음원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지원되는 소스도 많이 없고 원하는 음악을 굳이 지원되는 음원을 찾는 일도 참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일부 음원들에 대해서만 무손실 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자,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자, 일부 서비스는 대부분이 연주곡이 무료로 무손실 음원이 지원이 되고요. 대중음악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대중음악을 듣는 인원이 많을 텐데 이에 대한 음원 지원이 한계로 대부분 AAC 음원에 의존하실 겁니다. 자, 이런 번거로움, 비용적인 손해를 봐가면서 LDAC을 사용해야 할까요? 또한 무손실 음원 시장이 과거에도 없었을까요? 자, 이런 시장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극소수의 인원만이 필요로 하는 규모가 작은 시장입니다. 현재 다른 가벼운 대체 가능한 코덱이 많은 상황에서 LDAC이 이러한 지원적인 한계 그리고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이상 저는 무손실 시장으로 레벨업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신승리 이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LDAC 그리고 AAC 구분의 모호함입니다. 이 제품은 자, 일부 인원들은 LDAC을 못 쓰면 반쪽짜리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 LDAC으로 들으나 AAC로 들으나 구별이 안 될 만큼 AAC에서도 굉장한 음질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꼭 이 제품이 아니라도 사실상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주 예민한 뭐 이제 클래식이라든가 이제 연주곡 음악을 들 정도나 되어야 이 깊이와 이런 뭐 하이를 느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집에서 조용한 분위기에서나 사실 구분이 가능한 정도지 코드리스 용도로 야외에서 편하게 듣기 위해서 사는 제품인데 집에서 듣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또한 저같이 일반 대중음악을 이제 소비하는 인원들은 사실상 구분이 안 됩니다. 또 대중음악이라는 게 이제 깊이 있게 들어야 하느냐라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제작자들이 과연 이 음악을 깊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작자들도 깊이보다는 자극에 중심을 두는 그런 음원을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들은 계속 자극을 줘야 하는 입장에서 자극 외 미세 부분을 고려할 필요는 사실상 없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중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LDAC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승리 이유 세 번째, 자, 음질은 최강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 QC 이어버드 그리고 에어팟 프로 그리고 이번에 구매한 소니 제품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제품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음질이 좋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소니입니다. 현재 이 소니 제품 같은 경우는 자, 이 제품 기본 빵에다가 AAC 코덱으로 DSE 익스트림 기술만으로 충분히 엄청난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제품들과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사운드고요. 공간감과 분리도가 굉장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바로 소니 사운드인가? 라는 거를 엄청 느끼게 해주고 자, 이걸 듣고부터는 사실상 다른 이어폰들은 음악은 솔직히 못 듣겠어요. 진짜 이 제품 개점입니다. 자, 이게 초반에 에어팟 프로에 굉장히 익숙하셨던 분들이면은 처음에 들었을 때 일부 인원들은 중음과 고음이 이거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에어팟 프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가 소니를 들었을 때 약간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음 고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굉장히 공간감으로 잘 채워져 있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에어팟 프로도 굉장히 좋지만 사실 듣는 재미에 있어서는 조금 자극이 좀 덜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 이 제품은 저음이 강화되어 있다라고는 하나 저음이 빵빵한데 반해서 볼륨을 높여도 소리가 굉장히 잘 퍼져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볼륨을 굉장히 높여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귀에 큰 자극도 오지 않고요. 편안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듣는 예전에 좋아했던 그 헤드윅 OST를 듣고 있는데요. 이게 그 영화를 마치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 제품
에어팟 프로의 느낌을 좀 더 가지고서 음악을 듣고 싶다면 EQ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Q에서 밝음 모드가 있습니다. 이 밝음 모드로 하면 좀 에어팟 프로 쪽으로 사운드가 좀 가까워지더라고요. 하지만 단점은 이런 사운드로 가면서 약간 그 고음에서 치차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EQ를 설정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정신승리 이후 네 번째입니다. 자, 노이즈 캔슬링은 최강이다. 사실 에어팟 프로, 소니는 엇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느 것이 더 좋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사실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따지자면은 풍절음 제거 능력을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풍절음 제거 능력은 에어팟 프로가 약간 더 위인 것 같다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소니에서 뭐 풍절음 제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약간 노캔 능력이 저하되는 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 기능은 활용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에어팟 프로와 소니도 뭐 굉장히 미세한 차이고요. 음질이 굉장히 소니 받쳐주기 때문에 이것을 커버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노캔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Noise cancelling. Ambient sound. Noise cancelling. Ambient sound. 정신승리 이후 5가지. 자, 아이폰과의 호환성입니다. 자, 소니에서 이 제품을 홍보할 때 워낙 안드로이드 기반으로만 홍보를 해놔가지고 아이폰에서 이게 호환이 좀 떨어지고 앱도 지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앱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호환성도 상당히 좋고요. 또한 이제 뭐 치명적인 오류가 있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고 있어서 자,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오히려 QC 이어버드가
오류가 굉장히 많다라고 느꼈습니다. 아이폰과는 굉장히 쥐약이에요. 자, 소니 이어폰의 치명적인 오류는 어떤 것이냐면 그냥 음악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 노캔 상태에서 그냥 노캔이 이제 풀렸다가 돌아왔다가 풀렸다가 활성화됐다가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해결 방법은 현재는 뭐 제가 하는 방법을 하지 않더라도 해결이 됐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해결 방법을 찾아서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만약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기준으로는 소니 앱에서 사운드 연결 품질에 들어가면은 안정적인 연결 우선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하면은 이제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캔이 풀렸다가 활성화됐다가 하는 부분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전 아이폰에서 했는데 안정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다가 한 가지 시도해 본 게 있습니다. 방법은 바로 안드로이드 기기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혹시 만약에 이미 아이폰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자, 페어링을 해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제를 하셔서 안드로이드와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신 다음에요. 다시 아이폰이랑 연결하려고 하시면은 아마 아이폰이랑 연결이 안 될 겁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기기랑 한번 연결이 되면은 이게 안드로이드 기기 핸드폰의 전원을 끄더라도 이게 아이폰이랑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럴 때는 자, 이제 소니 제품을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초기화해주는 방법은 자, 이 터치 부위 있죠. 이 터치 부위를 양쪽을 눌러서 10초 정도 있으면은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아이폰과 연결을 해주면은 바로 이 오류가 사라져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칭찬을 했습니다만 단점은 없을까요? 자,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꼭 아이폰에서 사용할 때의 단점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개선하고 싶은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선하고 싶은 점 5가지. 자, 첫 번째, 자, 불필요한 기능이 너무 많다. 자, 이 제품의 타이틀이 헤드폰을 담았다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헤드폰에 있는 기능을 싹 다 막아 넣었어요. 대표적으로 스피크 투 챗, 적응형 사운드, 위치별 적용 모드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스피크 투 챗이 저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꼈던 거는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조금 소리를 크게 트름을 하면은 그걸 말했다고 얘는 인정해가지고 음악이 멈추더라고요. 야, 나 말 안 했어. 나 말 안 했다고. 죄송합니다. 자, 적응형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상황별 이어폰이 동작 감지를 하는데 정지 상태, 걷기, 뛰기, 그리고 교통 상황 이렇게 상황별로 노캔을 먹일지 말지 아니면 앰비언트 모드를 먹일지 말지 노캔 상태에서 윈드 노이즈를 설정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설정해 놓고 그 상황에 갔을 때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굳이 필요한 기능인가 싶어요. 저 어차피 집에 있을 때 빼고는 사실상 전부 노캔으로 설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밖에서 걸을 때, 뛸 때, 대중교통 전부 노캔이 필요하지 않나요? 자, 이보다는 학습된 위치로 활성화, 비활성화를 나누는 것은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전 집에서는 사실 굳이 노캔은 안 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집에서는 주변음 모드로 생활을 하도록 설정을 해뒀고요. 나가면은 자동으로 노캔이 나오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편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불필요한 기능들을 없애고 가격을 조금 더 다운하는 게 좀 더 장점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자, 개선하고 싶은 점, 자, 2번째입니다. 착용감입니다. 착용감을 이야기하자면 이어 팁의 내부는 실리콘, 외부는 폼팁으로 되어 있는 구조이죠. 체험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착용감은 엄청 좋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숙이 들어오는 구조를 싫어하는데 이게 조금 깊숙이 들어온 구조여서 웨이드염에 대한 좀 공포감이 생기더라고요. 고민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자, 개선하고 싶은 점, 자, 3번째입니다. 그립감입니다. 이 그립감이 엄청 나쁜 거는 아닌데 이게 무광 재질로 되어 있어서 좀 참 이상하게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이 제품 이어팁을 특히 뺄 때 좀 신경이 좀 쓰입니다. 마그네틱은 또 굉장히 훌륭해가지고 짱짱한데 이게 미끄러우니까 저는 벌써 한 4번 떨궜어요. 그 튼튼한지 기스는 안 나더라고요. 자, 개선하고 싶은 점 4번째, 자,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커스터마이징은 이제 터치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조금 아쉽다라고 느끼는 게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치가 노캔에 대해서 활성화, 비활성화, 그리고 앰비언트 모드 이런 것들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을 온오프하는 그런 기능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거 왼쪽, 오른쪽 기능을 이제 바꾸는 건 가능한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쪽만 사용했을 때는 이제 이쪽은 온오프만 가능하고 이쪽은 노캔 모드만 활성, 비활성화하는 게 가능하고 이게 한쪽만 꼈을 때 전체가 적용되는 게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선하고 싶은 점 5번째입니다. 자, 재난 문자입니다. 이 재난 문자가 오면은 이 노캔이 풀렸다가 돌아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 외에도 다른 제품들도 그런 현상이 있는 제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격대가 가격대인 만큼 이런 문제는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해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지만 엄청 신경 쓰인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참조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폰으로 이제 소니 WF-1000MX4
사용해본 후기였고요. 자, 이제 저는 다른 제품으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